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두 가지인 주도권과 반복학습에 대해서 다뤄봤다면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반복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부법을 항목화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생들 수학 개념 강의할 때 이 공부법으로 가르치고 결과물에 대해서 매시간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나서 성적이 오른 친구들을 제가 매 학기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고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본인의 내신 수학 점수가 80점 이하인 중학생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 이하인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이 공부 방법을 제발 지속했으면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친구들의 공부 루틴,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의 수학 공부는 이렇게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 보고 고쳐보고의 반복이에요.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는 친구들은 오답노트 정리 정도일 것 같고 뭐 더 한다고 해봤자 문제집을 더 푼다거나 틀린 문제 모아서 다시 풀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중학생 때는 이 정도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해도 크게 벽을 느끼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고1 3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발생을 합니다. 친구들이 갑자기 수학의 벽을 느껴요. 분명히 나는 중학생 때 내신 100점 가까이 받았었는데 고1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70점대까지 떨어지네? 아니 물론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가 아예 처음이고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단순히 중학교 수학 유형서 문제집을 기계적이고 관성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풀어왔던 친구들에게는 해설을 봐도 여전히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이 증상은 쉽게 나아지진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방법을 우리가 매학기 휙휙 바꾸는 사람이 없듯이 학생들 모두가 이렇게 본인이 해왔던 대로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열심히 노력한 끝에 내신은 반에서 5등 안에 드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게 되고 점수는 안 오르고 그렇게 3등급에 안착을 해서 나는 수학은 이 정도가 한계구나 하고 인정을 해버리게 돼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 모두 내 얘기인가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에게 문의가 들어오는 수험생들 90% 이상은 같은 증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고3까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고 재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정해두었던 수학의 벽을 부셔본 경험자로서 사용했던 리스트 공부법을 지금부터 직접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항목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수학의 정석책을 이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렇게 수학의 정석책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개념 서적들에 비해서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좀 더 이해도 있게 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한다면 저는 정말 하위권이거나 이 책을 싫어하는 학생이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이 책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학원이나 인강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 강의를 들었으면 해당 단원에 보시면 이렇게 단원 이름들이 있어요. 수학의 정석 3 기준으로 이렇게 챕터 7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 2차 방정식 단원들의 이름을 한번 직접 같이 확인해보고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단원은 크게 두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1차 방정식의 해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몇 장 넘겨보시면 2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각 단원에는 하의 개념들, 그러니까 1차 방정식 해법 밑에는 등식의 성질과 방정식의 해, 그리고 AX는 B의 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법 밑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 그리고 인수분해에 의한 해법, 그리고 근해 공식에 의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이 단원을 공부했다, 마스터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단원의 하위 제목들에 대한 설명을 빠짐없이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1차 방정식에 대해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배운 거 다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다면 머릿속에 바로 1, 2차 방정식 밑에 어떤 개념들이 있었는지를 이 단원 밑에 하위 개념들의 제목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는 거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서술을 해보세요. 고등학생은 두 문제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하고 중학생은 1번만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이 문제를 보고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쓸 것 같아요. 물론 앞서 목차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제대로 답을 했을 수도 있는데 각 단원의 이름만 나와도 어떤 목차에 어떤 개념 항목들이 있는지 확실히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1번 문제에서는 A가 0인지 0이 아닌지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A의 값에 따라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하고 B의 값 또한 케이스 분류를 마찬가지로 해줘야 합니다. 2번 문제에서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꼴인지 아닌지에 따라 2차 방정식의 해법이 갈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해법과 근해 공식을 이용한 해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까지 썼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죠.
이렇게 해당 단원을 정말 공부했다면 1, 2차 방정식의 해법이라는 아주 지루한 소재로도 해당 단원의 하위 제목들과 그 제목들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막힘없이 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단원들을요. 이렇게 항목화 공부법으로 수학을 공부하면 1,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를 노려보며 잡생각에 빠지면서 시간만 축내는 게 아니라 내가 1,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들춰보고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수학 개념을 암기하는 것에 효과가 보장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보는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는 1, 2차 방정식의 해법으로서 방금 언급한 내용들 이외의 방법으로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나올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안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2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다가 막혔다면 2차 방정식의 해법엔 어떤 게 있더라?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이 있었으니까 인수분해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한번 표현을 해봐야겠다 라고 자연스럽게 개념을 떠올리고 문제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수학 개념 강의를 듣고 문제 한두 번 돌린 걸 가지고 이해했다고 체화되었다고 착각하지 않으셔야 해요. 이렇게 해당 단원의 소제목들을 백지 상태에서 전부 직접 써보고 각 제목들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고 증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혼자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암기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매주 주기적으로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누적학습을 통해서 꾸준히 확인해야 돼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모두 수학은 이해니까 암기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수학도 기본 전제는 암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암기가 흔들림 없이 완성된 후에 유형 문제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사고력을 넓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를 붙이기 전까지 암기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영어는 단어, 수거, 문법 그렇게 외우면서 여러분이 수학을 영어랑 탐구 과목 하듯이 각 잡고 정리하면서 제대로 암기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정도로 수학 개념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고3 6월에도 수능 6개월 전인데 개념수를 뒤적거리면서 기출문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개념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승진 선생님의 강의가 제 항목화 공부법과 잘 맞았어서 커리를 쭉 탔었는데 각자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개념서를 따로 꼭 구매를 하셔서 본인이 해당 단원의 개념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학습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항목화 공부 방법은 다른 공부법을 소개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이름만 조금 상이할 뿐이지 많이 사용 중이신 방법들이니까 믿고 공부할 때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부 방법을 이용해서 개념을 완성한 후에 문제풀이 그리고 문제를 틀렸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드는 궁금한 점이랑 의문점들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